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프로그래밍 응용 1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죠.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학생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기 바랍니다. 특히 그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특히 그 술집이죠. 술집 같은 데서 마스크 벗고 이렇게 있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하기 바라고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여기 지금 8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미분 방정식의 그, 그 해법을 지금 우리가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재가 뭐 영어로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읽고 해석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미분 방정식의 수치 해법 디퍼런셜 이퀘이션 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 방정식은 무엇이냐? 그걸 보면은요. 일단 우리가 모르는 x의 함수 y equal fx라는 우리가 모르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도함수 df dx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값들로 된 변수들 이렇게 이루어진 그 수학적인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 미분 있죠. 도함수 얘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포함되어져 있는 방정식이고요. 그리고 이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바꿔 말하자면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이 y equal fx가 무엇이냐 어떤 함수냐 그 함수꼴을 구체적으로 찾아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분 방정식은요 공학, 자연과학, 뭐 사회과학 등 이런 수학 이외에 많은 학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보이는 게 역학, 유체 역학, 뭐 이런 천체 역학 이런 그 물리적인 현상들의 수학적을 만들 때 이게 처음 지도가 된 녀석이고 그래서 물리학 대부분이 이제 미분 방정식 푸는 거고 물리학에서 관련된 있는 그런 많은 공학들도 역시 미분 방정식 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수 학문과 그 응용 학문 여러 분야에 걸쳐져 굉장히 넓은 분야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 보면은요. 그 대부분의 공학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물리 피지컬 시스템 물리적인 그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시스템은 대부분 이제 물리학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방금 전에 말했듯이 물리학의 대부분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학에 기반을 둔 대부분의 공학적인 문제는 미분 방정식으로 결국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수학적인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적절하게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수학적인 문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그 8장에서 다룰 내용이 바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는 별개고 오로지 이제 해를 어떻게 구하나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미분 방정식 해를 구하고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리학, 공학 이런 문제들에서
나오고 있는 그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피사의 사탑에서 이제 물건을 떨어뜨리면 자유낙하를 하죠. 그래서 그 녀석은 이 높이가 y이고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 c가 2차 미분이 바로 중력가속도고 콘스탄트더라. 그렇죠? 예, 중력가속도. 혹은 뭐 패러슈트 우리 이제 낙하산이다라 그러면은 요게 그 떨어지는데 공기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질량 곱하기 속도의 미분 이게 뭡니까? 힘이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밑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 위로는 뭐가 되냐면 이 공기의 저항, 페러시트의 공기의 저항이라는 것도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요게 또 우리 그 전기 전자에서 보는 RLC 회로라는 거죠. 저항이 R이고 C가 캐패시터고 L이 인덕터가 됩니다. 그리고 E가 여기 들어가 있는 기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캐리오프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은 그 여기 기전력이 여기 전압 강화의 세 개에 합의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L 인덕턴스의 전류의 시간에 대한 2차 미분. 그 다음에 저항 곱하기 R의 1차 미분. 그 다음에 그 C의 그 전류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기전력의 미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분 방정식이 되겠죠. 이것도 또 상당히 유명한 모델입니다. 이건 이제 그 프레데터 프레이 포식자와 피식자에 관련이 있는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연립방정식으로 피식자의 그 프레데터 아니 프레이죠. 프레이 그 먹이 피식자의 수 시간에 대한 변화는 출산율 그리고 이 포식자한테 잡아먹히는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식자의 수를 시간에 대한 미분은 이게 잡아먹어야 먹이를 잡아먹어야 영양 공급이 돼서 새끼를 낳을 수가 있죠. 그래서 둘의 만남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사망하는 여러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뭐 그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런 그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본 거고요.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에는요, 상미분 방정식하고 편미분 방정식으로 일단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는 편미분 방정식은 다루지 않고요, 오로지 상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종속 변수에 독립 변수 하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편미분이 아니고 상미분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dy, dx니 뭐 dy, dt니 이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 말합니다. 그리고 독립 변수가 둘 이상이면은 미분이 편미분이 되죠. 그래서 편미분을 포함한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걸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또 분류를 하게 선형 방정식과 비선형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y나 y의 도함수가 뭐 이런 것들이 다 1차식 1승인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y 플러스 dy dx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비선형 방정식은 y 앞 도함수의 개수가 숫자가 아니라 변수이거나 y 도함수가 1승이 아니라 뭐 2승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y의 제곱이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미분 방정식을 이제 비선형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거냐? 결국 y 이퀄 fx나 뭐 y 이퀄 ft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인데요. 그 미분 방정식을 풀이법은 우리가 뭐 다 공부를 할 수 없고요. 제일 쉬운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y dx가 fx 곱하기 y 이퀄 0이더라.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1차 미분 방정식이고
여기 dy dx하고 y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1차식이기 때문에 선형이죠. 예, 그래서 이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dy하고 y를 이렇게 묶어요. 그러면 dy d를 우리가 갈라치기 하는 거죠. 이걸 변수 분리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항하고 y를 1로 보내면 di의 분모가 y가 되고 오른쪽으로는 x만 모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fx d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y만의 그 식이 됐고 이쪽은 x만의 식이 됐으니까 적분이 되죠. 그래서 요거 적분하면은 로그 ln y가 되고 요건 이제 적분해서 뭔지 모르지만 무슨 어떤 x만의 함수가 되겠고 적분상수 c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를 그 지수함수로 바꾸면은요. 그러면 y는 그 상수 있죠. 적분상수에 그 2c를 상수로 취합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fx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스몰 fx가 적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적분이 되면은 이게 그 쉽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근데 적분 여러분들 공부해봐서는 알지만 다 적분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적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외와 같이 미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석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치해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를 구해야 됩니다. 뒤를 보겠지만 이 계산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계산이 많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계산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게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렇죠? 뭐 옛날같이 느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사람 이제 손으로 곱셈 나눗셈 뺄셈 뭐 이런 걸 일일이 다 해서 푸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한 일이라 계산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또 검사를 또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식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도 컴퓨터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기계식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식 컴퓨터는요, 여러분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들어봤죠? 바로 이제 핵무기를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 프로젝트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최적화를 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모양이 어떤 녀석이 되고 그 우라늄의 농도는 어떻게 되고 총량은 어떻게 돼야 되고 우라늄 그 녀석의 뭐 그 다음에 이거 핵 폭탄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일일이 다 만들어야 되는데 핵폭탄을 일일이 다 만들어보고 이거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따지기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다 그 컴퓨터를 가지고 수치해법을 풀었습니다. 사실 미분 방정식에.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수치해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많지만 우리가 여기 다룰 거는 오일러 해법하고 우리 그 룽의 쿠타 해법 요겁니다. 그래서 오일러 해법은 개념도 간단한데 오차가 큽니다. 그리고 룽의 쿠타는 조금 복잡하지만 오차가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이제 임프루브드 오일러 해법이라고 하는 녀석도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분 방정식을 푸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아까 적분상수가 나왔잖아요. 적분에서 그래서 적분상수 C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미분 방정식을 풀고 거기 적분상수 C가 나오니까 적분상수 C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를테면은 뭐 그 어떤 한 점 x0에서 뭐 그때 함수 값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x0에서 fx0 값이 주어진다. 바로 이게 뭐야? 초기 조건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리학 등 과학에서 그 시작점이죠. 그러면 그 0초 t 이퀄 제로나 뭐 높이면은 뭐 y 이퀄 제로나 이런 초기 상태로 조건들이 주어지죠. 그래서 초기 조건을 주어질 때 우리가 초기값 문제라고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그 미분 방정식 y의 x 미분이면은 그러면 그때 x0에서의 값 y0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를 우리가 초기값 문제를 푼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이제 뭡니까 적분상수를 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미분 방정식의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방사능 핵의 붕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yt가 특정 시간 t에서 방사능 붕괴를 한 그 핵이 있죠. 그 핵의 개수입니다. 바꿔서 방사능할 원자의 개수라고 봐도 되겠죠. yt가. 그러면은 그 dy dt는요. 시간에 따른 y의 변화율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방사능 붕괴를 해서 없어지는 그 원자 수의 변화량이 되겠죠. 그래서 그 변화율은 여기 y가 지금 현재 개수잖아요. 그 녀석의 마이너스 k 그 일정한 비율로 그러니까 확률이거든요. 어떤 핵이 방사능 붕괴를 한다는 거는 모든 그 방사능 그 붕괴를 한 그 원자 핵이 방사능 붕괴를 하는 확률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확률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 상수를 이렇게 곱해주죠. 그래서 y 중에서 얼마만큼이 붕괴를 하나.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가 붙은 건 무슨 의미냐면 요 dy dt가 미분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사능 붕괴를 하면은 숫자가 감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이게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k가 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됩니다. 이게 라듐의 동위원서 226번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초기값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y0가 0.5도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방금 전에 변수 분리법을 배웠죠. 그래서 y를 요 dt 자리로 하고 dt를 1로 빼냅니다. 그러면 그 y분의 dy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x가 없죠. 우리 상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 dx가 됩니다. 그럼 적분을 하면은 lny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kx가 되고 적분상수 c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yt가 상수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가 되죠. 그래서 초기값으로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래야 요 값이 0.5가 되면은 상수가 0.5가 되면은 그 초기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변수 분리법 우리가 적분으로 구한 녀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를. 그렇죠? 그래서 오일러 방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분 방정식이 이제 뭐고 어떻게 우리가 해를 구해내는 걸 봤지만 수치적으로 어떻게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해내나 제일 간단한 게 이제 오일러 수치해법입니다. 그래서 dy dt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근사가 됩니다. 우리가 포워드라고 그러죠. 전방 근사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미분 방정식은 dy dt가 f 함수가 주어집니다. fty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그 미분 방정식에 주어진 이 fty는 미분 방정식에 주어진 녀석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dy dt equal fty 요런 녀석이죠. 근데 dy dt를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근사를 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그 해결합니다. h를 1로 곱해주고 yn을 1로 이항합니다. 그래서 그 yn 플러스 1은 yn의
h의 f ty 이런 걸로 주어져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요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 t를 쓰거나 x를 쓰거나 같은 식이죠. 그래서 그yn은 이게 하나가 더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쓰나 yn-1 요 앞에 값이죠. 그렇죠? 앞에 값이 되고 앞에 값 xn-1 yn-1 가지고 요 함수는 f는 주어진 겁니다. 거기서 계산을 하고 거기에yn에다가 더해주면 그 다음 값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값 xn-1과 yn-1 가지고 다음 값 xn의 yn을 우리가 구해내는 거를 요런 그 전방근사를 사용해서 구해내는 거를 오일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테일러 급수 전개에서 제일 첫 번째만 우리가 사실 사용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x0가 처음 값이고 xn이 오일러 방식으로 구할 두 번째가 되고 그 사이가 h가 되겠죠. 간격이. 그렇죠? 요 앞에 h가 요 간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x0, y0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y1을 우리가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y1은 그 y0가 요만큼이잖아요. y0 더하기 그 다음에 h f의 x0, y0 이렇게 되게 되죠. 요거하고 요거를 둘을 더해야 y1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해를 알고 있어요. 하늘색이.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참값이 되죠. 그러니까 그 요만큼이 모자란 겁니다. 요만큼이 바로 y1에 들어가 있는 에러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그 오차가 이런 이유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 값이 작아질수록 그렇죠? 요 값 자체가 에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h 값이 굉장히 작을수록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너무 줄이면은 계산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요 함수 값이 굉장히 큰데 굉장히 큰 값에다가 작은 값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상에서 또 수치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썩 h를 너무 작게 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일러의 이 방법은 그 필연적으로 상당히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미분 방정식이 y 프라임은 y 플러스 x예요. 그러면은 y 프라임 이퀄 y는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익스포넨셜 x예요. 그 다음에 y 프라임에 이퀄 x다 그러면 미분에서 x가 나오는 녀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x 플러스 2분의 x 제곱이 되겠고 적분상수가 앞에 c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렇죠? 근데 y0 이퀄 0이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0이 됩니다. 적분상수가. 그래서 참값이 이제 알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값을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 가지고 이제yn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0.2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 식이죠. 앞에 앞에 값 y 값 그 다음에 함수가 x y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리고 h가 0.2래요. 그러면 이게 0.2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죠? 요거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오차가 상당히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게 그 y에 대해를 x에 대해서 이렇게 그 테일러 급수 전개하면은 두 번째 항이 h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요 오일러 방법은
h제곱에 비례하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5h제곱 이렇게 우리가 쓰고요. 그리고 이렇게 에러가 많이 크게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해에 그 윤곽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오일러 방법을 씁니다. 계산값 계산 많이 안 하고 대충 한번 볼 때 오일러 방법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일러 방법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y dt 이퀄 y고 초기값이 1이더라. 그러면 아까도 봤죠? y가 y분의 dy가 되겠고 이쪽은 그냥 dt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접점하면은 로그 ln y가 되고 이쪽은 그냥 t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래서 y는 c의 익스포넨셜 t죠. 초기값을 0을 넣으면은 1이 되죠. 상수가 1이 되는 겁니다. 요게 참값인데, 그쵸? 요게 시작점이고, 요거 가지고, 보면은, 아까 쓴 우리, 요 녀석이 이제 미분값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기울기에다가 y0를 값을 더해주니까 요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이제 프레딕션이라고 되어 있는 예상치가 바로 오일러 방법으로 구한 거고, 그래서 오차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참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차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일러 수치F의 이제 교과서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더블 F가 있죠. 그리고 리턴 Y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FT, Y가 바로 Y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요 방정식이죠. 요 방정식.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함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가 0.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 이퀄 0에서 y가 1.0 요게 초기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t 값 계산하고 오일러로 계산한 값, 그다음에 참값 3개를 해 놔요. 그리고 포루프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y는 y 컴퓨터니까 이게 앞에 y 값이죠. 플러스 h 곱하기 함수 f 요 y 값이죠. 거기에 그 앞에 있었던 그 y값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해 준 다음에 t를 h만큼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10번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서부터 1까지 계산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h가 0.1이에요. h가 0.1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차이가 맨 아래 끝을 보면은 2.5인데 여기는 2.71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0.1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참값이 1.10인데 이게 1.05가 됩니다. 00이 됐죠. h를 한번 줄여 보겠어요. h를 줄여 보면은 아까 참값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1.01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오차가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분의 1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포르프가 100번을 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10번으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10번 값을 됩니다. 그래서 0.1을 한번 보면은 0.1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105가 된데 이게 1.104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10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상당히 접근된 값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는 좀 계산이 되지만 뭐 그렇게 그 계산량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그렇게 요거 한번 봐도 만족스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해의 경향성이 어떻게 된가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할 때 이 오일러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러 방식의 이제 교과서에 있는 예가 요런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요게 보면은
미지수가 UVW죠. 그래서 이게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연립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U하고 V하고 U하고 W하고 이렇게 곱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선형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 그 애널리틱 솔루션이 그 해석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방정식인데요. 이게 1963년에 로렌츠라는 기후학자죠, 기상학자, 그거를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을 세워서 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얘가 비선형 유체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이 그 미분 방정식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게 여러분들 케이오스 시어리 혼돈 이론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 P, B, R 요 세 값으로 이 초기 그리고 초기 값에 따라서 해의 모양이 아주 극단적으로 좀 변해요. 근데 해의 모양이 변하는 게 또 주기적이지도 않고 수렴하지도 않고 발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요 녀석의 초기 변화가 해의 큰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해하기 좋게 나비 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지만 뭐 나비 효과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래서 이게 그 초창기에 준 작은 뭐 변화가 결과에 큰 그 오차를 일으킨다는 오차라기는 큰 변화를 초창기에 있던 작은 변화가 결과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나비 효과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방정식이고 이 케이오스 시어리의 시발점이 된 유명한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P 값, B 값, R 값을 이렇게 하고 U 값도 우리가 초기 값도 5.0, 5.0, 5.0 이렇게 그 t 이퀄 제로에서 이렇게 초기 값을 잡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du, dt를 보는 게 요 식이죠. 첫 번째가. 그러니까 아까 본 그 첫 번째 식 f1이 요거 p 곱하기 v 마이너스 u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F2가 마이너스 U 곱하기 W 플러스 R 곱하기 U 마이너스 V 요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바로 요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U 곱하기 V 곱하기 마이너스 B 곱하기 W 요게 요 함수입니다. 요게 F3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기 방정식이 F1, F2, F3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초기 값을 넣습니다. t 이퀄 0에서 그리고 h는 0.01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u를 5.0, v도 5.0, w 5.0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요 부분이 바로 오일러 해법이 됩니다. 그래서 u는 u 플러스 h 곱하기 f1 그렇죠? 그 다음에 초기 값을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고 v 계산하고 w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때 값 계산하고 t를 증가시키고 다시 여기로 오는 거죠. 그렇죠? 다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금 전에 계산한 u를 가지고 요 계산을 해서 새로운 u를 계산은 UVW를 계산해 주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h가 0.01이 되죠. 그래서 해를 보면 이렇게 쭉 계산이 나옵니다. 요게 그 U하고 W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규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결과를 사실 그림을 그려봐야 되거든요. 근데 C랭귀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강의에서는 지금 다루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그 이
요 결과 있잖아요. 요거를 하나를 이 프로그램 계산에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텍스트 파일 형태로 이걸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다른 그 여러 가지 그림 그리는 이 그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플롯을 해보면은 요런 형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수렴을 하냐 수렴하지도 않고 발산을 하냐 하면 발산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한 점에 이렇게 끌리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스테이블 포인트가 생겨나는데요. 변화가 거의 없는 점이죠. 여기하고 여기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스트레인지 어트랙터 끌개라고 이상한 끌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제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한 경우라서 그 리눅스 시스템에 이제 GNU 플롯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윈도우 상에서는 이 결과를 데이터를 세이브를 해서 그거 가지고 다른 유틸리티로 뭐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 공부한 뭐 아리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데이터를 불려와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림 그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강의 외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으로 이제 다른 오일러 방정식의 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func 펑크가 바로 미방에 들어가 있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fx 있죠. 요게 바로 미방의 해를 적분한 함수 라지 f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x를 이제 그죠 어레이 선언을 배열 선언을 하고 x0, y0가 초기값 되고 h가 우리가 말하는 간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 f에서 x0 값 받아들이고 x1 값 끝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y의 초기값 있죠. 그렇죠. x0, y0가 이제 초기값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프린트 간격 있죠. 프린트 간격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계산 간격은 촘촘하게 하지만 그걸 다 화면에 출력하기는 너무 많잖아요. 아까 이렇게 되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그 출력 간격도 조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np가 뭐가 되냐면은 x0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0 이게 그 두 점의 시작과 끝점의 간격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TP로 우리가 나눠줍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출력 간격 그 계산을 해주면 이제 몇 번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NP가 500번이 넘으면은 너무 계산 많다. 좀 줄여라, 새로 넣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H 값을 우리 계산할 때 H 값도 좀 넣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총 500포인트를 우리가 화면에 최대 500포인트를 화면에 출력하라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계산값 초기값하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요게 오일러 계산하죠. 이게 함수가 되겠고 여기 이제 x만의 함수였기 때문에 x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리고 곱하기 h가 되고 x를 h만큼 증가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포르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다음 인덱스를 구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일러 그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출력은 MP죠, MP. 그래서 요게 XP하고 YP가 이제 출력용 값입니다. 출력용 값이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이제 우리 계산하는 값입니다. 그렇죠? 하여간 근데 XP는 이제 출력용 값이고 라서 됐고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결과를 출력하는 겁니다. 계산 다 한 게 아니라 듬성듬성 우리가 출력을 하는 겁니다. 0.5 간격으로 이를테면. 그래서 여기 펑크가 바로 함수를 정의한 거죠. 그래서 이게
3.5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7x 플러스 10.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그 미분 방정식에 해줘. 요걸 적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게 3분의 3.5 x 3승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4.7 x 제곱 10.5 x 그 다음에 IC가 이제 적분 상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x 초기값 0이고 끝값이 5.0이고 그 y의 초기값이 1.5입니다. 그래서 출력 스텝을 0.5로 해라 이거고 그 h가 있죠. 위에 0.1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가 오일러 메소드로 계산한 거고 얘가 참값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여기서는 이게 2% 정도 오차가 나오는 걸로 됐죠. 에러가 2% 오차가 이렇게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오차가 있기 때문에 개선된 임프루브드 오일러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선된 오일러 메소드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룽게 구타의 세컨 오더 방식이라고도 부르고 튠의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게 룽의 구타는 이게 독일 사람 두 명, 룽이라는 사람과 구타라는 사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개선된 오일러 방법은 요게 프레딕터라고 해서 요게 그냥 오일러 방법 그대로 쓴 거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수정된 값을 다시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yn 플러스를 할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계산한 거를 가지고 해요. 그러면 h의 fn, yn 여기가 계산한 게 뭐가 됩니까? 요 값이죠. 그쵸? 요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가지고 또 새로에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그 다음에. 그쵸? xn 플러스 1하고 y 스타 n 플러스 1. 그래서 그거에 둘을 더해서 냈으니까 평균이죠. 그쵸? 아까 요게 오차가 발생을 할 텐데, 오차를 요 둘을 더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 오차가 좀 개선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수정값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론적인 내용은 하지만 여기 오차가 H3승이 됩니다. 그래서 OH3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세컨 오더 메소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룽의 구타의 세컨 오더 메소드라는 말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따로 계산 xn과 yn 가지고 fxn,yn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계산된 값 가지고 xn 플러스하고 처음 초벌 계산한 녀석 yn 플러스 1과 그걸 가지고 그 yn 플러스를 해라. 그러면 이 방법은 h의 3승에 비례하는 녀석이 오차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그래서 초기값 y0 그 스텝 사이즈 그 다음에 총 넘버 라지 n을 합니다. 그리고 그 xn 플러스 1은 xn에다가 h를 더해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k1은 우리 봤듯이 오일러 방법으로 구했는 녀석이죠. 그쵸? 프레딕터라는 녀석이고 k2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xn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그 xn yn 플러스 k를 더해줘요. 그게 바로 요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 코렉터라고 부르는 녀석이 K2가 되겠죠. 그쵸? 그쵸? K1이 바로 요 녀석이잖아요. 요게. 그 yn 플러스 1 스타라고 했던 요 녀석이죠. 바로 K1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yn 플러스 1은 yn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K1 더하기 K2를 해준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개선된 오일러 방법 혹은 슌 메소드 혹은 세컨 오더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C 프로그램화 했습니다. 그래서 improved 오일러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똑같아요. 아까랑 방금 전 했던 녀석도 똑같고, 그래서 그 초기값 넣고 x의 시작값, 끝값, 그 다음에 y의 초기값, 그 다음에 출력할 프린트할 스텝 사이드 넣고, 그 다음에 h값 우리 맵 관계를 어떻게 하나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요게 1번을 선택해 줍니다. select solving 메소드인데 이게 그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추가가 됐는데 우리가 공부한 건 1번 슌의 메소드입니다. 싱글 코렉터, 그러니까 그 세컨 오더 루니쿠타 메소드입니다. 1번을 선택해 주면 돼요. 자, 1번을 해주면은 이게 A1에 0.5, A2가 0.5예요. 왜 0.5냐면은 아까 여기서 2분의 1 있잖아요. 그래서 K1에다가 0.5 곱하고 K2에다가도 0.5를 곱해주기 때문에 0.5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개선된 녀석이에요. 그래서 K1이 그 펑션 X가 되는 거죠. 계산한 거고 K2가 펑션 X에다가 플러스 P1 곱하기 H인데 P1은 여기 1입니다. 그래서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가 증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X에다가 개선된 녀석이죠. Y가 없기 때문에 Y 스타가 없어요. 그래서 Y는 Y 플러스에다가 이게 K1과 K2에 H를 곱해주고 0.5를 곱해주죠. 반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X를 H라고, 그 다음에 XP, YP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출력용 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대로 계산해 준 값, 그 다음에 이 improved 오일러 메소드, 그 다음에 참값, 에러,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해봅니다. 그쵸? 출력을 해보면은 요게 에러가 이제 0.0002세기가 됐죠. 24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차가 줄은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뭐예요? 0.022였잖아요. 그쵸? 그거를 여기 보면 0.0002이 두 개가 됐습니다. 0.02가 아니라 0.0002세기. 굉장히 많이 줄고 정밀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임프로브드 된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한번 뭐 몇 줄 안 되죠. 그래서 뭐 내가 그렇게 프로그램 이쁘게 다듬지는 않았어요. 다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쁘게 다듬어서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런 결과가 나오게, 그쵸? 요게 함수가 아까 했던 녀석이 똑같잖아요. 요게 함수값, 요게 솔루션이죠. 그래서 요걸 처음 값 0 넣고 x 끝값 5.0 넣고 y의 초기 값은 1.5 하고 출력은 0.5 간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텝 사이즈는 0.1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일러 메소드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여기 14강에서는 미분방정식 수치의 개성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룽게-쿠타법, 그 다음에 고차 미분방정식 요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기말고사 공지를 하면요. 기말고사 기간이 12월 15일 수요일부터 12월 25일 화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강의가 화요일 강의죠. 그래서 화요일 날 12월 21일 기말고사 맨 마지막 날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개선된 오일러를 구하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해봐야죠. 소스하고 결과를 보이게끔 캡처를 해서 이 클래스에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요, 우리 어디에
이 클래스 쪽지를 이용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재가 영어라고 뭐 어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영어도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쉬운 영어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여러분들 인생에 영어 원서 교재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은 써봤다.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번역도 좀 해가면서 영어 공부도 좀 해가면서 공부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